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 학원에서 또 뵀던 분들은 비대면으로 다시 수업이 돌아가서 얼굴을 뵙지 못하고 카메라만 보고 강의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 계시든 또 인강 수강생 여러분 어디 계시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요즘 조심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재산세인데요. 기초인문서 465페이지를 여러분 펴놓으시고 자, 여러분 한번 봅니다. 우리 재산세는요, 여러분 재산세는 어떤 세금이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그런 대표적인 세금이죠. 네,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인데요. 재산세는 시험 문제가 세 문제 정도가 거의 고정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문제 정도가. 자, 그럴 때 재산세에서 세 문제 나올 때는 어떤 특정 테마에 대해서 나오고 또 종합 문제 속에서 또 종합 문제로 한 문제는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재산세 우리 보시면요, 어떤 것들을 또 공부하고 출제되느냐? 성격이요. 우리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용어를 익히시면서 여러분들이 재산세가 어떤 성격이 주세인지 이런 각 세목별로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요,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이 과세 대상인데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여러분요, 토지 있죠?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보유할 때는 그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이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자, 토지용 구분이 뭐냐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예를 들어서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이 있고 공장농지 1000평이 있습니다. 면적이 똑같다고 여러분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눠요.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이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요 내용이 시험에서 이제 독립하게 또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독립한 문제로 직접 토지 유형을 묻는 그런 문제가 또 출제되기도 하고 또 근데 간접적으로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재산세에서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또 종합부동산세하고도 연결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에서 토지는 이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용 구분, 요게 이제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29회 시험 때는 직접적으로 토지용 구분을 묻는 문제가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묻는 문제가 직접 또 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고 30회 시험에서는 제가 요 간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랬는데 역시 재산세에서 이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또 과세 대상 종합 문제로 한 문제 출제되는데 정답 지문이 재산세 토지 이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용 구분은 역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요, 토지용 구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이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역시 또 이것도 납세의무자는 또 독립한 문제로 또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31회 시험에서도 역시 납세의무자, 자, 시험에서 31회 시험 문제는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를 묶어서 또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 제가 31회 시험 때 무조건 나올 거다 그랬는데 역시 또 출제가 됐고요. 자, 어떻든 간에 납세의무자는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역시 또 2회 시험에서 납세의무자는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종합문제 속에서 또 나올 수 있고 또 이번에 이제 개정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12월 8일 날 2020년 12월 8일 날 또 원래 정부안에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또 개정된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납세의무자에서 또 개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따가 그 따끈따끈한 개정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납세의무자는 또 32회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재산세 세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요 내용이에요. 다른 세금도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는 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31회 시험에서 제가 앞두고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 출제될 거다. 자, 그랬는데 역시 또 출제가 됐습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 자, 역시 32회 시험에서 묶어서 또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고 역시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는 역시 또 중요하다. 과세법인과 세율은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세금 납부의 장소, 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 절차요. 재산세는 여러분요 보통 징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죠. 보통 징수.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납세 의무자에게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 이걸 보통 징수라고 했잖아요.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들이요. 요거 역시 또 31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지만 납세 절차는 뭐 또 거의 매년 또 출제가 됩니다. 독립학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고 납세 절차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납세 절차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재산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 재산세 비과세는 30회 시험에서도 뭐 그렇고요. 이 독립학 문제로 또 이게 31회 시험도 나오고 30회 시험 또 종합문제 나오고 이 비과세는 또 이것이 거의 매년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비과세도 매년은 아니지만 자주 비과세가 종합문제 속에서 특히 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 우리가 또 출제도 공부합니다.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세고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고 또 토지를 보유할 때는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또 과세 표준과 세율, 즉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자, 이런 거 어떤 경우에 재산세는 과세되지 않는지, 비과세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되고 또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재산세 의미 특징이요. 기초과정에서는 이 각 세목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고 한번 이 세금들의 습을 한번 보는 것이 자 중요하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하면서 또 이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으면요, 이해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면 너무 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먹고 우리가 이게 장기 레이스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부는 장기 레이스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먹고 좀 이해 안 되고 그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용에 좀 불편함이 있어도 여러분이요 그냥 인내심을 갖고 좀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밑빠진독에 물 붓기 같지만 나중에는 좀씩 남아있고 쌓이게 되고 처음에 이해 안 된 것들이 나중에 전체 속에서 이제 한번 보면 또 이게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처음에는 기초인문 과정에서 마음을 너무 다 이해해야 되고 왜 난 이해가 안 되지? 왜 자꾸 머릿속에 튕겨져 나가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의뢰의 대부분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에 또 돈 버는 또 쏙쏙 이 세법이 어려운 세법이 쏙쏙 들어오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안 들어오는 분도 저 튕겨져 나가고 이렇게 그런 분도 계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쭉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인데 여러분 보시면 그 의 및 개요에 써 있죠.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에서 개요 의인데 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자, 그래서 지방세는 납세지가 관할이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죠. 지방세는 주소지 아니고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사, 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납세 고지서요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특징이 나오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가 또 교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는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과세 주체는 자 누굽니까?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가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어요. 시군구 이렇게 기억하시고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고 그러다 보니까요. 보유세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겠죠.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재산세는 과세에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놓고 부과하는데 조세 총론에서 배웠습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과세 기준일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 항상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언제부터, 나중에 이제 공부 많이 되면 이제 내용이 깊어지면 언제부터, 그럼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냐? 과세 기준일로부터고. 언제? 그럼 언제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시험에서 별거 아니지만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요거 31회 시험에서 또 지문에 나왔고, 또 7월 1일로 바꿔서 예전에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6월 1일.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여러분 성격 특징이, 우리 취득세 할 때 제가 물세, 인세 설명드렸는데, 취득세는 물세예요.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물건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 과세한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택 2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할 때 강남구청장은 소유자별로 주택 가격을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합산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근데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는 인세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자, 오늘 이따 배울 건데 같은 유형의 토지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몇 개 유형으로 나눌 때 같은 유형의 토지는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와 B 상가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이 토지 가격을 어떻게 하냐면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가격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한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인세적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를 또 보시면요, 특징을 보시면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데, 그럴 때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7월 31일까지였는데 납부 기한이 7월 30일에 하루 딱 지났다 8월 1일 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하루 딱 지나면 일단 3% 깔아놓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한 달씩 계속 안 내면 납기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자, 이렇게 중과상금이라는 게 적용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에 60개월, 5년 60개월까지만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체납한 조세가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이상부터 이제 중과상금을 적용하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가상금이라고 했는데 2020년도까지는 가상금인데, 여기 이제 뭐로 이미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12월 8일 날 우리 입법 예고됐던 내용이 여기 이제 역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산금이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국세처럼 가산금은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또 종전에 이 가산금 규정이 통합돼 가지고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으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요 3%예요.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3% 깔고, 그 다음에 납기 후 매일 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0개월까지 납부지연 가산세 이제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월별로 0.75%씩 끝까지 버티면 60개월 5년, 그 다음에 30만 원 미만일 때는 자, 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그래서 3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주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이제 가산금 규정은 이제 삭제가, 가산금이란 말은 삭제가 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로 지방세나 국세나 다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 전주에 요거 지난주에 강의할 때만 해도 통과가 안 되는데, 요번 이제 강의하면서 기초문과정 요번 강의를 촬영하면서 또 통과가 됐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재산세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그래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요, 여러분. 자,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이면요, 2,000원, 요걸 2,000원이, 여기 이제 2,000원이에요. 그러면 2,000원, 여기 2,000원이면 2,000원 빼고 아래로
징수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니까 2,000원 빼고,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2,000원 빼고 아래는 징수하지 않으니까 요 2,000원은 징수를 합니다, 여러분. 2,000원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고지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800원 받으려고, 1,200원 받으려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징수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소액은 그냥 징수를 면제합니다. 그게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고지서 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또 분할납부 물납 적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재산세 우리 조세 총론에서 했었어요.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납부요. 자, 이게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시라고 했습니까? 재산세만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사실유의과세하고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 실질과세 원칙 배웠습니다. 취득세 할 때. 그래서 재산세도 역시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또 현황부가입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입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자, 그럼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재산세 특징,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자,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교재를 봅니다. 465페이지. 자, 1개회에서 양가로 2번 특징을 보니까요. 동그라미 1번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다. 그렇죠? 보유기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시니까요.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지만, 그렇죠? 제가 물세니까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 주택 같은 거. 주택별로 각각 예외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밑줄이요. 그래서 원칙 물세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적 성격의 수혜다. 그래서 재산세 토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합산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재산세는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되므로 과세 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이것도 31회 시험에서 지문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현황 부과한다는 거. 자, 넘기시면 466페이지에 그 그림의 내용은 제가 여기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쭉 재산세가 이런 세금이구나 이렇게 한번 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산세는요, 물건 소재지 지자체장이요, 시군구,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니까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서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고. 자, 법에 열거되어 있는 재산세 대상 물건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보유하는 자에게 관할 지자체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요, 보통징수, 즉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자, 그런 세금입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자, 그런 세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이런 세금입니다. 자, 이따가 보겠지만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상 등기 안 됐어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시군구세, 지방세 뭐 이런 거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보유기한 동안 매년 때가 되면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고요. 대장과세하는 조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별거 아니고 그냥 말뜻만 아시면 되는데요. 재산세는 대장이 있어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이렇게 재산세 대상 종류에 따라 대장이 있거든요. 그 대장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지자체장은 그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장에 입각해서 부과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장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응익과세 이런 거 다 줄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응할 응이고 수익성입니다.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 이게 응익과세고요.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는 물세고 개별과세하고 예외적으로 토지만 인세적 성격이 있어서 합산과세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세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 다시였죠? 공통적인 성격. 다 직접세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고 종률세인 그런 세금이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역시 사실유의과세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현황 부과한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특징들을. 그리고 이제 466페이지 2번 과세 대상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데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 봅니다.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절 먼저 설명을 한번 봅니다. 재산세 대상은요, 여러분, 자 보세요. 법에 일과가 되어 있는데 5가지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은 5가지인데 다시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여기다가 뭐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 기계 장비, 항공기, 차량이나 기계 장비 이런 거 집어넣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자, 다시요.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재산세 대상 5가지인데 보시니까 토지 있잖아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자 여기 제외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수토지는 제외하게 되는데요. 왜 제외하느냐 여러분? 자, 물론 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그래서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토지인데 다만 이 토지분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수토지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왜 제외하는지 좀 이쪽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산세에서요. 주택과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택 그러면요.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의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요. 자, 그럴 때 공시가격이요. 시가순액을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이것을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하나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보유하는데 여러분의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이 공시가격은 일정 면적까지 주택의 부토지 가격도 포함한 가격입니다.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고시될 때 대지권의 가격도 포함한 자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해서 가격을 평가하고요. 또 과세할 때도 주택은 주택과 즉 주거용 건축물과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어떤 거로 통합 과세하냐면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요.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한다는 거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상가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요. 상가는 상가에 건물이 있고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상가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는 건물은 건물과 토지는 토지를 가격을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개별 평가예요. 개별적으로 따로따로요. 상가 토지는 토지 가격을 따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공시가를 평가할 때도 그리고 과세할 때도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개별 과세하는데 상가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이렇게 따로 평가해서 따로 과세합니다. 자, 그러니까 차이점 여러분 보세요. 상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항상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 근데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개념을 요걸 이해하고 있으면 또 좀 깊은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요 개념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보겠습니다.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이 토지에서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왜?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어디 있어요? 여기. 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수토지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과세하니까 주택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건축물 좀 설명을 드립니다. 건축물은 취득세와 동일히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취득세에서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요. 그러니까 건물 있었죠, 건물. 이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이요.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 재산세에서도 골프 연습장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이요. 당연히 포함이죠. 무허가 건축물. 우리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무허가 건축물도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입니다.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택에는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로요. 자, 그래서 부속 토지를 제외한, 이러면 틀려요.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별장이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이 별장은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고율의 세율이 정돼요. 이따 살짝 볼 건데 고율의 세율이 정되지만 그렇지만 주택분 재산세상에 포함해서 과세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박관공기는요,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선박관공기는 그냥 얘네들이 그냥 대상이 된다,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박관공기는 대상이 된다. 뭐 항공기는 뭐 무인항공기 제외 그랬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면 일단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5가지 재산세상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466페이지 보겠습니다. 2번 과세 대상이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며 줄자기요. 하나하나 대상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줄부터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하는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여러분, 양가로 1번 토지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여기입니다.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이요. 그러니까 실질과세원칙상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하고요, 준공인가 전에 그 토지를 사실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토지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 자, 다만 여기 비출입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여러분,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여러분,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는데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상으로. 주택, 자,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하니까. 자, 제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참고해 보니까 토지 과세상 구분돼 있죠, 여러분들? 자, 아까 예고 드렸다시피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근데 이 모든 토지를 똑같이 면적 똑같다고 농지나 나대지나 뭐 잡종지나 똑같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니까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토지용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재산세에서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눠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제 봅니다. 자, 보시면 먼저요, 우리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여러분 보세요.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이용하라고 하잖아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이용해라.
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대 물려줘야 되니까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분 재산세 모든 토지잖아요. 대상은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눕니다. 먼저 생산과 관련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습니다.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토지가 토지용 어떤 모습으로 이용되는지에 따라 나눌 때 첫 번째 생산 관련 토지가 있고요. 또 생산된 것을 또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이 있습니다. 유통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대지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었습니다. 나대지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사치성 재산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 토지 이용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같은 거 있잖아요. 골프장. 자, 이런 토지들을 사치성 재산 토지라고 하고 얘네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요. 이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눠요. 그럴 때 여러분, 자, 보시면 먼저요.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요.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임야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임야에다가 여기 꽃 표시를 했어요. 별 표시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개인이나 법인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임야는. 그래서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하는데 그런데 여기 제가 꽃 표시한 임야는 어떤 거냐면 꽃 표시한 임야는 얘는 공익목적의 산림보 육성 등을 위한 공익목적 임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서에 나오면 자세히 이제 보게 됩니다. 산림보 육성 등을 위한 공익목적 임야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요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합니다.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저율의 세율인데 몇 프로 저율이냐면 0.07%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합니다. 또 그 다음에 공장용지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보세요. 이런 것들은 토지용 모습이 생산과 관련이 돼 있고 또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얘는 낮은 세율을 정하는데 공장은 다만 자연환경을 좀 해치면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농지 목장보다는 조금 세율이 높습니다. 0.2%입니다. 자, 그렇지만 얘네들은 여전히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요. 저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그래서 자, 분리대상 토지 이렇게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는 일단 요거를 아셔야 돼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고요?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거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이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가 토지 같은 거예요. 상가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자 보세요.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요. 자,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얘네들 같은 유형의 토지들끼리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여기 합산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합산한다는 것은 모함을 합산한다고 하고요. 얘네들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보시면요. 우리가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토지용 모습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짬뽕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얘네들끼리 역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합산한다는 것은 역시 또 얘네들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합산한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근데 잠깐 보세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는 것은 종합은 나대지 잡종지만 있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이나 여기 보세요. 여기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적법에서 이런 거 배웠나요? 토지 지목 1번부터 뭐 28번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28번 잡종지 된다. 지목 잘 모르겠다. 뭘 찍으라고 배워요? 잡종지 찍으라고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리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느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으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니다.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는요,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자, 필요 불가결한 토지 이용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정해요. 그래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고율 분리 대상 토지요. 자, 이래서 여러분 보세요. 분리 대상 토지는 고율 또는 여기 봅니다. 분리 대상 토지는 고율 또는 저율로 또는 저율 또는 고율로 이렇게 분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 또는 고율로 이렇게 분리 과세합니다. 저율 분리, 고율 분리로. 자,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를 우리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눕니다. 다시요. 크게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분리 대상 토지는 또 뭐와 뭐로 나눈다고요?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중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다음 중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다음 중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그래가지고 29회 시험 때 최근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골라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토지용을 물어보는데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공부 끝이네요. 자, 근데 기본서 나중에 나오면 이제 법령에 보면 예외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지용 구분이 재산세는 다른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재산세는 나머지 부분은 자꾸 보면 돼요. 그냥 자꾸 막 고도의 이해를 요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들은 자꾸 이제 보면 뭐 익숙해지면 암기가 되고 뭐 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토지용 구분은 좀 이제 처음에 좀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토지용 구분을 재산세선 토지용 구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토지용 구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자, 다시요. 저율분리 대상 토지 그럼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 같은 거. 또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답으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을 확장, 골프장 토지는 뭐래요?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 과세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니까 466페이지 봅니다. 참고 토지 대상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를 세 개로 나눈다는 건데 이번 31회 시험에서는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보세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뭘 집어넣었어요, 제가? 주택이요. 이번 31회 시험에서는 여기 재산세 여기에 주택이 들어가가지고, 자, 토지와, 이렇게 나왔네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주택 들어갔잖아요. 토지 및 토지만 이렇게 세 개형으로 구분하는 거지, 주택도 뭐 종합, 별도, 분리상으로 구분해요. 주택도 아닙니다. 토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466페이지 1번 종합합산 대상 봅니다. 과세기준 1년제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또는 분리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다 종합 합산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분리상 토지는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요거 나중에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또 정확히 기본서 나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것만 이렇게만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69페이지, 67페이지 건축물입니다. 자, 양가로 2번 한번 봅니다. 건축물 그러면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그러니까 건물이죠. 건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그 레저시설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뭐라고 써놓냐면, 돼지꼬리 땡냐해서 골프 연습장 등 써놓으세요. 레저시설 나왔다, 대표적으로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그래서 레저시설, 돼지꼬리 땡냐해서 골프 연습장 등 써놓습니다. 자,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시설이요, 이런 거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등등 여러 시설물이 쭉 나오죠. 그냥 참고적으로 쭉 읽어봅니다. 다만 여기 또 비춥니다.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자, 주거용 건축물, 주택은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건축물의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주택입니다. 의의 보시니까요,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왜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예.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주택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이 몇 배요? 밑줄입니다.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여러분, 지방세에서는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기본세에 보면 이제 취득세에서도 보면요, 취득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지방세에서 어떤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럼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합니다. 10배까지. 근데 이번 31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고요? 주택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그 주택의 바닥 면적에, 주택 바닥 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본다. 10배가 20배가 됐네요. 10배가, 자, 10배입니다. 그래서 자, 20배로 바꿔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하여튼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요? 자,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참고의 주택이 뭔지를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디귿번이요, 밑줄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밑줄짝입니다. 독립하여 구익이 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요. 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다른 과목에서요. 다가구 주택은 여러분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근데 지방세에서는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뭘 판단할 때, 어떤 걸 판단할 때 공동주택에 준해서 판단합니다. 즉,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공동주택처럼 뭘 판단해요. 다가구주택은. 물론 이제 주인 한 사람한테 고지서는 그 주인 한 사람한테 납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런데 뭘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시험에서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 또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1구의 주택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보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겸용주택입니다. 여러분,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있잖아요. 요거 겸용주택. 거기 한번 볼게요. 본문 땡땡.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의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볼지 상가로 볼지에 따라 재산세 부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정이 의미가 있는 바 겸용주택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자, 이거를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1동의 건물이, 자, 1동 건물에다가 여러분이 사각형에 넣습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1구의 건물이, 1구 건물에 사각형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교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냐? 자,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겸용주택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암기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늘은 겸용주택이 어떤 건지 그냥 그 개념, 취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자, 건물 한 개 동이요. 1동의 건물이에요. 1동 건물. 건물 한 개 동이 1동 건물이 겸용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건물 한 개 동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 한 개 동이 있는데 건물 한 개 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동 건물인데 1층은 예를 들어서 상가 면적이고 2층과 3층은 주거 면적이에요. 자, 주거 면적입니다. 그러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지금 겸용되고 있잖아요. 1동 건물, 그러니까 건물 한 개 동이. 자, 그럴 때 이걸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자, 주택으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세요. 1동 건물은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 상가 면적이 40%, 주택 면적이 크다고 해도 그냥 주거 부분만 주택이에요. 그래서 60%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나머지 40%는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이렇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뻔하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OX예요. X입니다. 전부 주택이 아니라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이때 부속 토지는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60%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로, 나머지 40%는 상가 토지로 이렇게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동 건물 이렇게 겸용주택을 판정합니다. 또 보시면 1구의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하여 구기된 1구 건물이요. 1구의 건물. 자, 독립하여 구기된 1구, 하나의 독립하여 구기된 그 건물요. 구입할 때 그 구. 나눠 1구 건물이 겸용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1구 건물이라는 것은 건물 한 개층 전체가 독립하여 구입이 되어 있으면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한 개층이, 여러분이 한 개층이 101호와 102호로 이렇게 독립하여 구입이 되어 있으면, 나눠져 있으면, 출입문 따로 되어 있고 구입이 되어 있으면 101호와 102호가 각각 1구 건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102호 사용하는 애가 있죠. 102호 사용하는 애가 딱 50%는 이것을 50%는 주거 면적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딱 50%는 요거 상가 면적으로 사용합니다. 상가용 면적으로.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자, 요럴 때 이거는 주택이냐 상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거는 주택이냐 상가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주택으로 볼지 상가로 볼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런 얘기인데,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구 건물은 주거용 사용 면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50%만 돼도 이것은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교재를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68페이지 맨 꼭대기 동그라미 기역번 1동의 건물이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사각형을 하고, 그 다음에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여기 비춥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밑줄짝이요.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구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있죠? 1구 건물 사각형입니다.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여기 비춥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자, 주택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1동 건물은 주택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그러면 틀리고,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근데 1구 건물은 항상 뭘 기억하냐면 50%예요.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얘는 뭐라고요? 50%만 돼도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만약에 50%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참고적으로요. 50% 안 될 때는 만약에 40%는, 여기에 40%는 만약에 40%는 주거 면적이고,
나머지 만약에 60%가 만약에 요게 60%가 상가 면적이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주거부만 주택으로 봐요. 주거부만 주택으로. 40%만 주택으로. 근데 주거용 상면적이 50%만 돼도 얘는 전부 주택으로 보고요. 자, 이런 거. 그래서 서로 뒤바꿔서 냅니다.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2배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1구 건물. 틀렸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택 면적이 50%, 사용 면적이 50%만 돼도 전부 주택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구별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1동 건물과 1구의 건물로 나눠서 이렇게 주거와 주거 2배 용도로 겸용될 때 이렇게 판정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겸용주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겸용주택을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겸용주택 1동 건물이요 어떻게 외우냐면 나중에 취득세하고 같이 외워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뭐 이러면서 외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건 나중 일이고 겸용주택 오늘은 이 취지를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8페이지 안가로 4번 선박 항공기는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 과세 대상 쭉 살펴봤습니다. 토지용 구분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누는데 자,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럴 때 분리대상 토지는 또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분리가 된다는 거. 자, 그럴 때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합니까?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또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또 나대지라든가 잡종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로요? 이런 것들은 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또 여러분요, 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으로 확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사치성 재산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토지용 구분 여러 정도 딱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 5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468페이지 02번 납세무자인데요. 역시 별표실 여러분들이 3개 합니다. 별표 3개 하고 납세무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납세무자에 관한 걸 별표 3개 해놓고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